네, 지금 제 옆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민변이라고 그러죠. 민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김준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김준우 변호사께서는 지금까지 금요일에 그 방송되는 369에서 나오셨는데 이 있습니다.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하셨습니다. 잠깐 경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하승수 변호사께서 이 있습니다를 이제 그 진행을 해 오셨는데 오늘 이 시점부터 김준우 변호사와 나눠서 이 일을 제기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김준우 변호사를 이렇게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고요. 또 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네, 아주 강력한 이의를 좀 날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그 제기할 이의는 어떤 문제입니까? 패스트트랙 수사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요즘 그 화두이긴 하죠. 네. 관심사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그럼 당장 이 질문부터 드려야 되는데 민주당, 정의당 의원들은 소환에 응하고 있는데 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소환 거부를 결정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뭐 법조인의 시각에서 보자면 냉정하게 이 뭐 기소가 될 만한 충분히 이제 유죄 증거들이 충분히 너무 많아서 네.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서 사실 소환을 한번 불응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일반인이라면 네. 체포영장이 결국은 발부돼서 피의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네.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로서 좀 불리한 상황에서 좀 시간을 벌고 있는 그게 이제 자유한국당 분들의 현재 전략이랄까 그런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 벌기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최대한 어떤 수사와 기소 시점을 늦추기 위한 시간 벌기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만 좀 한번 한정을 해서 여쭤볼게. 지금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네. 체포에 가서 수사를 하면 되는 건데, 근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불체포 특권이 있고 회기 중일 때. 그래서 지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임시국회 회기가 내일로 끝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일 회기가 끝나면 바로 체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체포영장을 이제 발부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네. 8월에 바로 또 임시회가 재개될 것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네. 한 1, 2주만 적당히 시간을 끌면 네. 9월 정기국회부터 연말까지는 또 계속 회기 중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9월 넘어가면 정기 12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가지고 집행될 가능성은 예. 상당히 낮은데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유감입니다. 8월만 어떻게 넘기느냐 이게 지금 관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8월도 임시회가 열릴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고요. 예. 내일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그다음 다시 국회가 소집되는 사이에 네. 한 10일 정도의 틈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하고 조사에 불응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 그러니까 수사를 해서 검찰로 넘기고 검찰이 기소까지 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네, 저는 선별적으로는 선별적으로 네. 행위의 경중을 따져가지고. 네. 근데 지금 그 고소고발된 그 국회의원이 도합 109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혐의가 좀 다르죠. 네, 사안도 다르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에서 자유한국당을 고발을 했는데 네. 고발장이 세 종류가 나갔습니다. 예. 이게 건건이 다르고 정의당에서도 고발장이 나갔고 네. 녹색당에서도 고발장이 나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맞받아치면서 예. 다시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의원들을 대상으로 다시 이제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이라서 예. 사안을 좀 여러 가지로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는 최이배 의원실의 특수감금 혐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이제 유튜브에 쳐보셔도 네. 최이배 의원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의원실에 4-5시간 이렇게 감금죄는 되게 무거운.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갇혀 있는데 이 감금죄를 적용할지 말지에 대해서 아. 조금 특이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이제 영상으로 다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증거는 다 명명백백하고 그래서 또 이게 여러 사람이 같이 껴 있었기 때문에 네. 단순 감금이 아니라 특수 감금으로 이제 단순 감금과 특수 감금은 어떻게 달라요? 여럿이 하면 네. 아, 여럿이 하면. 예, 예. 특수가 붙습니다. 여럿이 하거나 뭐 네. 흉기가 붙거나 뭐든지 특수가 붙는 건 이제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지금 그게 이제 첫 번째 건이고요. 시간 순서대로 하면 네. 두 번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제도 개혁안 관련해서 네. 그 부분들이 이제 국회의원과에 접수를 할 때 그렇죠, 접수를 못하게 자유한국당 분들이 점거를 하셨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국회의 회의 방해죄, 음. 이제 그 국회법에 있는 건데요. 회의방해죄. 네, 국회 회의 방해죄에 해당할 것인지 음. 또는 최소한
역시 이것도 공무집행 방해인데 특수공무집행 방해 여러 사람이 그것도 있었으니까 특수가 주로 이제 여러 명이 힘 합쳐서 할 때 특수가 붙는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접수를 서류를 했는데 서류를 찍고 뭐 팩스가 망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공용물건 손상죄라고 해서 네. 형법에 따로 별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빠루까지 등장을 했잖아요. 빠루는 이제 경호과 직원분들이 경호권 발동 차원에서 이건 일본 말이라 쓰면 사실 안 되는 건데요. 네, 뭐 근데 뭐 하여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좀 격렬한 대치나 물리적 충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 상대로 폭행죄로 고발장을 그렇죠. 접수를 한 상황이고요. 네. 근데 결국 이제 굉장히 우습게도 전자로 제출하게 되면서 의안과 점거 사태가 그 당시에 4월 25일부터 28일 사이에 되게 힘없이 끝났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회의가 열릴 때 그 회의장 바깥을 점거하면서 회의를 무산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거가 또 역시 국회회의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회의가 제대로 통지가 안 된 상황에서 네. 자기의 국회의원들 빼고 나머지만 따로 모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네. 회의가 소집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국회회의 방해죄가 적용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에 며칠 동안 좀 역시 세심하게 뜯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큰 게 세 개가 제일 큰 거고요. 근데 조금 전에니까 김준우 변호사께서 아마 검찰이 선별적으로 기소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셨는데 네. 경중을 따져가지고 네. 그럼 여기서 가장 무거운 어떤 게 어떤 겁니까? 일단 그 격렬했던 거는 이제 의안과 점거 부분이 제일 격렬하고 명명백백하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강금의 의사가 있었냐 최이배 의원 뭐 네. 중간에 이제 풀어졌지 않습니까? 뭔가 법적으로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이제 중간에 이제 나온 상황이 있었고 국회회의 방해죄에서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를 조금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거는 회의가 제대로 소집된 게 아니다. 뭐 이런 변명거리가 있는데 네. 의안과 점거를 했던 부분은 이제 싸움도 격렬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경호권도 발동되고 이 와중에 계속 격렬한 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지점이 사실은 제일 좀 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요. 8047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없앨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네요. 어제가 재헌절이었는데 이게 개헌 사항입니다. 개헌 사항. 네, 헌법을 바꿔야만. 네네. 오죽 답답하시면 네. 이런 문자를 보내셨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그러니까 짚어야 되는 게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몇 명이 검찰이나 경찰에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대상이 누구인지를 자료를 내놔라. 네네. 그래갖고 수사 외압 논란이 벌어진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행위의 적절성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이제 이채익 의원, 이종배 의원이 네. 이제 그 수사 자료를 요구를 한 건데요. 네. 일부에서는 뭐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자체가 네네. 예. 근데 뭐 꼭 그렇게 볼 거는 적어도 이제 행안위 간사인 이채익 의원은 뭐 꼭 다른 그러니까 그 사건이 여러 개여서 네. 소환된 분들에 대한 수사 계획이나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면 네. 본인의 직접적인 이익이랑 관계 있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직권남용죄까지 적용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 다만 네. 그 이제 공정을 해야 할 우려나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게 그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이라는 게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말고 지위를 남용해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들이 3조 4조 등에 있는데 네. 이런 거에 비춰 보면 기술적으로는 윤리특위에서 네. 좀 뭐 징계, 경징계라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할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예. 실제로 윤리특위도 지금 뭐 전혀 가동이 안 되고 있고 네. 워낙 징계율이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예. 뭐 그 정도에서 좀 그치게 되지 않을까 안타깝지만 네.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김준우 변호사께서 선별적으로 기소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네. 그 선별을 해봤더니 네. 여당 의원들은 기소를 안 하고 야당 의원들만 기소를 한다. 이런 하나의 가정 상황으로 네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어떤 기소의 내용이 옳고 그른 걸 떠나서 정책 논란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죠. 어떻게 봐요? 그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재미있는 게 이제 고발장은 다 검찰에 접수했는데 네. 검찰이 이 큰 사건을 경찰로 쓱 내려보내서 수사를 경찰한테 예. 맡기고 있거든요. 예. 네.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눈여겨볼
원래 이렇게 굉장히 비중 있는 사건이면 경찰한테 주지 않고 검찰이 그냥 가져갈 텐데 속칭 폭탄 돌리기입니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검찰이든 경찰은 시간을 질질 끌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안 하면 네. 또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이제 그 수술을 굉장히 설계를 잘 해서 네. 기소를 좀 국민적 여론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지혜를 모으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내재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아, 법대로 그냥 원칙대로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해도 네. 살기 어렵다는 게 이제 진나라 이후에 이제 너무 멀리 가신다. 아, 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수와 정의당 원내대표하고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고 네. 어제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네네. 이두 분의 일관된 얘기는 우리는 피해자다, 나는 피해자다 이런 겁니다. 네네.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고소고발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나 정의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우리는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그 법률가에서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40분 정도가 민주당 의원들이 고발당했고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서 3분 네. 이렇게 있고 이제 보좌진들도 몇 분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격렬하게 2박 3일 동안 특히 의안과 점거된 상황에서 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다 보진 못해가지고 네. 조금 무리한 일들이 있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예단하기에는 네. 좀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밤에 격렬하게 붙다 보면 예. 실제로 폭행이 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다만 그건 쌍방 폭행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그거나 반의사 불벌로 이렇게 말하자면 합의를 하면 네. 다 이제 좀 처리가 될 수 있는 문제여서 그 국회법의 위반, 형법 위반에 된 자유한국당에 비해서는 경미한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는 정주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세요? 지금 그 예를 들어 윤소아 의원 같은 경우도 가서 한 4시간 반 조사를 받았다는데 고발장에는 한 3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언제 그래요? 폭행을 했다. 예. 근데 경찰에서 상당히 많은 영상과 사진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한 걸 봐서는 지난 2달 동안 경찰에서 어쨌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 네. 어제 또 표창원 의원도 그 경찰 소환에 의했는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것 저희가 같습니다. 백혜련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자신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고 가서 보니까 이제 동영상을 한 컷 한 컷 스틸컷으로 다 뽑아가지고 출력을 해가지고 네네. 그걸 가지고 질문을 그러니까 조사를 네.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 조사는 일단 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정리를 하다면. 알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그 관심사인데 결과 이전에 8월에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게 또 관심사가 되는 거고요. 네. 기소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볼 때 이제 보좌진 분들이 조금 기소를 돼서 그분들이 이제 억울함이 크게 없었으면 좋겠다. 예. 오히려 이제 그 국회의원들은 처벌 안 받고 보좌진만 처벌받으면 그것도 아니죠. 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법이 될 거냐 이게 쟁점이 될 텐데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 내일 그 제3지대에 출연하시는 국회의원 3분이 다 피고발인이십니다. 그래서 정치적 해법은 내일 방송에서 한번 미리 얘기하면 방송 좋지 않을까 예고까지 싶습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죠. 김준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